안녕하세요. 자유민주TV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 뒤에 과연 누가 있는가 라는 주제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살펴보면 결코 문재인 대통령 한 사람으로 이렇게 나라를 3년 안에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벌이고 있는 이른바 대한민국 개조 작업, 과연 대통령 한 사람의 머리와 힘으로 가능한 일인가? 의심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5년 전 세월호 사건 때 박근혜 흔들기, 촛불 시위, 그리고 탄핵에 이르기까지 좌파들의 집권 의지는 일사불란하게 보수 우파의 기반을 흔들었습니다. 집권 이후에 소득 주도 성장론, 또 원자력 산업 폐기, 적폐 청산에 집중하면서 친노동, 반기업의 기반을 쌓고 북한과의 평화경제, 반일 반미 과정을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이것이 과연 문재인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일까요? 문재인은 절대로 그렇게 치밀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문재인은 절대로 그렇게 치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뒤에 누군가 치밀하게 기획하고 작전을 짜는 세력들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한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 사람이 분명히 아주 치밀하게 작전을 짜고 그 치밀한 작전에 의해서 이제 다시는 정권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정권을 잃어버리면 또 노무현 대통령처럼 비극적인 결말이 오지 않을까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그들이 원하는 장기 집권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년 장기 집권, 50년 장기 집권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똘똘 뭉쳐진 40%만 있으면 장기 집권이 가능하다고 믿는 세력들입니다. 왜? 우파는 항상 분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를 우리가 앞으로 2년 참 끔찍합니다. 근데 또 다시 앞으로 5년의 좌파 대통령이 탄생하면 이 나라는 정말 베네수엘라 같이 됩니다. 왜냐하면 포퓰리즘을 통해서 국민의 표를 사서 국민으로 하여금 정부에 기대게 만들고 또 공무원을 그렇게 많이 뽑아서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들이 연금을 받는데 현재 나라의 빚의 절반이 공무원 연금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을 더 뽑는다고 합니다. 어느 시골의 면사무소는 공무원이 18명인가 20명인데 2시간 만에 민원인이 1명 왔다 갔다고 합니다. 지금 그 공무원을 더 늘린다고 합니다. 17만 명이나 뽑는다고 합니다. 이 나라가 앞날이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이 좌파 정권이 들어서서 포퓰리즘으로 1년에 복지 예산으로 100조 원이 가까운 돈을 쓰면서 이제 국민들이 차차 자꾸자꾸 이 포퓰리즘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내 앞에 떨어지는 당장의 돈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선거판에서 직접 돈을 나눠주면서 표를 샀지만 지금은 나라에서 정책과 제도를 통해서 복지라는 이름을 통해서 평등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가진 자에서 돈을 빼앗아 가지고 못 가진 다수에게 나눠주면서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표를 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지입니다. 이게 보편적 복지고 이것이 평등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번 4월 15일 총선거는 포퓰리즘과 개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런 독재 정권에 맞서서 우리 개개인의 자유가 더 이상 침범되면 안 되겠다. 우리 개개인의 자유가 더 이상 침범되면 안 되고, 그리고 한미동맹, 한일동맹, 이 자유주의 국가와의 동맹이 더 이상 훼손되면 안 되겠다 하는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정부는 친중, 친북, 친러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주의 국가와의 동맹은
우리나라를 결코 번영시킬 수 없습니다. 두 대륙과의 동맹과 미국과 일본과 이 해양 세력과의 동맹 중에 어느 쪽 동맹을 더 강화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명확관화하게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과거 100년 또 최근 70년 미국과의 동맹, 주한미군이 존재하면서 우리는 번영을 구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중, 친북, 친러 정권은 이 땅에서 반미를 외치면서 미군을 내보내려고 합니다. 미군이 나가면 필리핀처럼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다가 미군이 나가면서 아시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로 갔습니다. 이제 다시 미군을 끌어들였지만 이미 시간은 놓쳤습니다. 우리가 필리핀처럼 되지 않으려면 이 땅에서 미군을 내보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586 주사파, 주체사상파, 빨갱이파들이기 때문에 반미, 그래서 미군을 무조건 내보내려고 합니다. 일본과의 사이도 무조건 안 좋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죽창가를 부르고 일본 물건을 사는 사람들을 마치 매국노처럼 취급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일본이랑 사이좋게 지내야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잊고 또 미국과는 혈맹입니다. 그 어떤 동맹과도 바꿀 수 없는 미국의 그 젊은이들이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는 한국에 와서 5만 명 가까이 죽었습니다. 15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켜준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미국과의 그 혈맹 관계를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다시 옛날에 그 어두운 역사, 청나라, 명나라, 송나라 그 중국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려고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곧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번 4월 15일 총선은 이렇게 친중국하고 있는 이 정부를 심판해야 되는 선거입니다. 단순히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한미동맹의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친중, 친북하는 이 평화공세를 지향하며 보편적 복지로 돈을 쏟아붓고 있는 국가 재정을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빚더미에 올려놓고 있는 이 좌파 정권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꼭 이 영상을 많이 퍼뜨려 주시고 4월 15일 총선에서 꼭 밉지만 야당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밉지만 보수 우파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나라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살 길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나라 죽습니다. 망합니다. 정말입니다. 감사합니다.